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어린 시기를 지나서 성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 반려견의 경우에는 한 5개월령부터 한 1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사람에 해당된다면 한 10세에서 한 20세 정도의 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생식기도 커집니다. 고환도 성장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남성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수컷에게 남성성이라는 것들은 경쟁의식, 공격성, 당연히 많이 짖으려 할 거고, 주변의 소리라든지 사람들의 움직임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소심한 아이들은 주변의 자극에 쉽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향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아이들의 표현이 꼭 공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향적인 아이들은 더 소심하고 더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표현, 방어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적으로 심하게 짖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들이 수컷들이 발전기에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가 반려동물을 입양을 했다. 반려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성화 수술이 이러한 수컷의 발전기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컷도 생후 6개월부터 한 1년 정도가 되면 성성숙이 이루어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특히 개와 고양이는 다태동물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가질 수 있는 자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도 양쪽으로 4개 또는 5개, 총 10개 가까이의 유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새끼들을 가지게 되려면 발전기가 매달 오는 게 아니라 계절 발정이라고 하죠. 한 2년에 한 3번꼴, 한 8개월 간격으로 소형견들은 발전기가 나타납니다. 이 발전기에만 교미를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생식기도 좀 커지면서 특유의 페로몬이 방출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페로몬들은 바람을 타면 수킬로박 수컷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암컷이 발전기가 날 때 이 발전기의 어떤 페로몬적인 영향은 그 동네 전체에 있는 수컷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변에 있는 수컷들이 이 암캐를 찾아오게 되고, 암캐 또한 번식 본능에 의해서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한 대상을 남자 수컷으로 받아들이면서 임신을 하려는 그러한 교미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유기동물이나 길냥이에게는 계절적으로 항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들은 원래는 내가 새끼를 안 가질래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임신하고 새끼 놓고 새끼의 젖을 떼자마자 불과 6개월 사이에 다시 발전기로 접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려동물에게 이러한 발전기를 그냥 두는 것은 자연계에 암컷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복되는 임신과 분만, 포유, 또다시 발전기가 반복되면 될수록 암컷의 건강은 빨리 나빠지게 되고 자궁질환이라든지 유선 종양의 발생은 훨씬 높아집니다. 자연계에서 암컷의 수명이 오히려 우리가 보호하는 반려견의 수명보다 월등히 짧은 이유들도 이러한 번식 본능에 암컷들은 너무나도 많이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질병이 많기 때문입니다. 암컷도 마찬가지로 번식 목적이 아니라면, 번식견으로서 키워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에서는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물들의 번식 본능은 굉장히 자연적이면서도 집요해요. 가정에서 훈련을 통해서 또는 주인과 개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너 나가지 마, 너 교미하지 마,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동물의 본능에 의해서 암컷은 페로몬을 분비하게 되고 암컷도 발전기와 배란기가 가까워질수록 적극적으로 수컷을 받아들이려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인의 통제에 의해서 대문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다면 반드시 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먼 거리에 가서 적당한 수컷과의 교미 관계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길거리를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더 하겠죠. 적극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발전기 유기견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줄을 끊고 뛰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에 있는 수컷들과 다투기도 하겠죠. 당연히 번식기에 가까운 야생의 동물들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야생성이 나타납니다. 자, 반려견을 우리 가족들이 유대감과 교감으로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동물적인 번식이 방치될 경우에는 동물의 본성이 우선이지 가족과의 유대감은 사실 사후의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동물의 본성을 정말 보장하게 해주고 싶다면 가정이 아니라 야생에서 더 넓은 초원을 개들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번식 목적이라든지 특정한 번식견의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견은 중성화 수술을 반드시 하는 것들을 의무이자 생명을 보살피는 반려인의 기본 자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식을 예방하는 목적은 피임이지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중성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컷들은 번식기, 발전기에 가까울수록 공격적이고 정서적인 스트레스, 또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유기화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돌출시킵니다. 그것 또한 우리 가족들이 통제를 한다면 나이 들어서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방광염, 항문선 종양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중성화 수술은 단순한 불임 목적으로 정관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고환을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말 그대로 중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던 개들은 결과적으로 전립선 종양, 항문 주위 선종, 다양한 행동 문제에 의해서 더 스트레스 받고 수명도 짧아집니다. 특히 암컷의 경우에는 자궁 충동증이라든지 유선 종양이 다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은 나이가 8살 정도 전후가 되면 거의 대부분 자궁 내막염, 자궁 충동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선 종양이란 이러한 것들로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단적인 예를 입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환자는 가슴의 유선 종양이 많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좀 많이 징그럽죠. 그런데 외관상 이러한 유선 종양들이 많이 퍼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진을 보시면 폐나 복강 안에도 종양들이 다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선 종양의 약 50% 절반 정도는 악성암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선 종양이 발생하면 한 50% 정도는 암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가정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생후 1년 미만 가장 좋은 시기는 첫 발정이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자궁질환, 이러한 유선 종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은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을 보호하는 반려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이자 약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수명을 끝까지 책임질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중성화 수술은 마치도록 하자. 이게 반려인의 첫 번째 약속이자 의무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